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38세의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된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 일로 사례자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평소 다른 분들이 올리신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저에게도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딱 10년 차 되어가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현재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 2년째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혼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조금은 낫지만 딸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고 허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저랑 가깝게 사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내년에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사실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는데 제 엄마라는 사람은 절 무참히 친할머니한테 맡기고 사라지셨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죠. 지금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고 딸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아무튼 저는 엄마가 사라진 순간부터 지옥이었어요. 5년에 한 번씩 친척들 집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밥 한 번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칫밥이라고 딱 눈칫밥을 먹으며 12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항상 고모나 고모부의 기분을 살펴야 했고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 제 기분도 정해졌죠. 고모 기분이 언짢으면 그날은 제 기분도 다운됐고 고모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1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 삶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기에 항상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뿐이었죠. 근데 이런 제게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 만큼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선생님 중 한 명이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는 게 저희 시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었거든요. 과거 담임선생님이셨던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 거죠. 시어머니가 제 담임이었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친척집에 얹혀 사는 제 사정을 알고 따로 불러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조금씩 주시곤 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께 저도 선생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 말을 계기로 18년 동안 계속 선생님과 연락을 했고 1년에 꼭 3-4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선생님께 이런저런 위로를 받곤 했죠.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 선생님께서 먼저 본인 아들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들이라면 예전에도 몇 번 스치듯 보긴 했었는데 괜히 소개를 받았다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하고도 멀어질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저의 선생님이자 시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 인생에 시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엄마가 되어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바르게 살 수 있었죠. 지금도 시어머니랑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모녀지간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리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었기에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어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살았고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받은 돈을 매달 모아서 저희 딸이 태어날 때 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세진아 나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잖니. 자식도 출가했고 남편도 없는데 나 혼자 벌었어도 괜찮어. 근데 처음 네가 결혼하고 나한테 용돈이라고 주는데 얘가 오죽 나한테 용돈을 주고 싶었으면 결혼을 하자마자 용돈부터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매달 받아놨다가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용돈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년퇴직하면 나오는 연금의 반은 저희한테 주신다고까지 하셨죠.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다며 그 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정도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셨어요. 근데 이랬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년을 1년 앞두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당시 남편은 독일에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중 제일 이상했던 게 돈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평생을 돈 욕심을 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시며 매달 1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셨죠. 10만 원씩 보내달라고 했던 금액은 점점 액수가 늘면서 100만 원이 되었고 매달 100만 원을 붙이라고 독촉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런 의심 없이 어머님께서 급한 게 필요하신지 알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랑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독일에서 한국에 잠깐 나와 어머님을 만나러 시댁에 갔는데 죽어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니들이 걱정하는 일 없다고 하는데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 얼굴도 뵙지 못한 채 독일로 들어갔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남편도 시어머님을 많이 걱정했죠. 저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라는 생각이었고 혹시 어머님께서 나쁜 곳에 빠지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드렸는데 매번 돌아오는 답은 니들이 걱정하는 일 없다 라는 말이었네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가 계신 학교를 찾아갔는데 엄청 쌀쌀맞은 말투로 2번 다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아라. 너는 원래 이렇게 막무가내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은행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얼마나 여운이 오래가던지 안 하던 계산 실수까지 해서 야근을 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 6, 7개월쯤은 아무런 연락도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을 때였어요. 늦은 새벽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하게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전화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지? 하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인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온 건 6, 7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몇 번이나 어머님 소리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무작정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이윽고 세진아, 엄마네 집에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절대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렇게 다급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혼자는 갈 용기가 안 났고 인근 파출소에 가서 제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경찰관 2분이 저와 동행을 해주셨고 저희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시어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길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눌러볼게요 라고 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러니 다행히 문이 열렸고 마루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 저 안쪽 안방에서 희미하게 불이 새어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경찰관 2분과 함께 안방으로 향했고 어머님을 부르며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안방에는 저희 시어머니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친엄마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친엄마를 본 게 9살 때였는데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희를 본 시어머니와 친엄마도 그대로 굳어버렸죠. 저희 친엄마는 시어머니의 앞에 어떤 종이 서류들을 잔뜩 펼쳐두었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 도대체 왜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제발 저 여자 좀 끌어내라고 하는데 친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희 시어머니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가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친엄마를 잡아 끌며 경찰관들에게 이 사람 일단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친엄마는 네가 뭔데 나를 내쫓으려고 해? 네 시애미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아? 그거 알면 이런 식으로 말 못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엄마라는 인간에게 아무렴 당신만 할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고 하고 있어? 당신이 그딴 말할 자격이나 돼? 라고 큰 소리를 쳤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엄마를 내쫓고 시어머니를 안정시켜드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손을 잡으시고는 엉엉거리며 오열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 제일 충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맨 처음엔 저희 엄마라는 인간이 자기가 나이도 들고 아픈 데도 많아지고 수중에 돈까지 없어지니 저를 찾아왔었대요. 저희 집을 찾아온 거죠. 근데 마침 저랑 시어머니가 서로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저희를 미행하듯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저희 친엄마랑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아주 잘 알고 지낸 사이였대요. 그것도 좋은 사이가 아닌 아주 더럽게 꼬인 사이였다는데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지옥이 시작된 거죠. 왜냐면 저희 친엄마가 시어머니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대요. 세상에 저도 그날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세진아, 나 사실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내 나이 23살 때 유부남을 만나게 되었거든. 그 유부남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네 남편이야. 나는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유부남이었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네 친엄마야. 라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저희 친엄마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 유부남을 소개시켜줬다는데 그 유부남과 제 친엄마와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대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를 갖고 나서 그 남자가 총각이 아닌 유부남인지 알았는데 그 당시 아주 엄격했던 시어머니의 집안에선 난리가 났고 아예 내쫓겨졌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저희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악마 같은 제 친엄마가 이걸 이용해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대요.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하면 그때는 없는 사실까지 다 지어내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내가 6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야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30년 넘게 교단에 몸을 담갔고 40년 동안 내 아들의 엄마로 살아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랑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단은 네 엄마를 달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대로 네 엄마가 나한테 요구하는 돈을 주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더니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네 엄마는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는 나한테 연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더 네 엄마한테 끌려다닌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오늘은 어떤 계약을 친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잠에서 덜 깬 저희 엄마의 지장을 찍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친엄마가 시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고요. 저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증오하는 사람의 딸이 며느리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남편을 지키려고 하셨더라고요. 일부러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래요. 저희랑 연락이 안 되는 걸 알아야 제 친엄마가 저나 저희 남편한테 접근을 못하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씩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으며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너라고 그런 엄마를 두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해주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 친엄마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엄마를 따로 만나 단판을 지기로 생각을 했죠. 친엄마는 절 보자마자
아유, 너도 나이가 늙으니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리고 당신이 여태까지 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만행들 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싹 다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이건 엄연히 협박죄라고 형사소송이라고 했죠. 당신이 우리 착한 시어머니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까지 가지고 갔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했네요. 그러니 저희 친엄마는 노발대발하며 자식이라고 기껏 낳아줬더니 이따위로 뒤통수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친엄마에게 낳아주기만 하면 다야? 나 여태 당신 손 안 빌리고 혼자 컸어. 그리고 이만큼 살게 해준 것도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당신 입에서 나를 낳아줬다느니 배 아파서 낳았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이 얘기를 다 했죠. 엄마라는 인간 그냥 고소하라고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어머님 앞에 얼쩡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불안해하시며 네 친엄마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하셨어요. 괜히 고소했다가 저희 엄마를 더 자극시킬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이기 때문에 더 고소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셨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남편도 전화가 와선 한동안 아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말만 반복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갈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은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재판하게 되면 더 피폐해진다고 소송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엄마에게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순간 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야. 나한테 아주 많은 증거들 있으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많이 미우시죠? 라며 여쭤봤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며 네가 미울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열을 했습니다. 저기 저 앞에 있는 엄마라는 사람은 본 척도 안 하는데 되려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절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까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두신 것 같으세요. 부디 알맞은 방향으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